자, 한번 박수로 가져볼까요? 수고하셨고요. 저는 건강 플러스 협동에 푹 빠져서 지내는 부회장 본무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건강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알지는 않지만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건강과 행복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지내는 이 일상이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준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모임이나 이런 것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모임들을 많이 하면서 사실은 너무 시간 낭비를 생산적이지 않은 시간 낭비를 너무 많이 하는 걸 저는 느꼈어요. 특히 우리 강릉 지역은 개가 많기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뭐 동창개 무슨 개 1인당 한 5-6개는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부여되는 게 뭐냐 하면은 회비고 돈입니다. 근데 저희는 회비도 없고 지원금도 없이 더불어 열심히 건강과 행복을 지켜가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속해 있는 건강 플러스 협동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이런 것을 왜 만들었을까요? 제가 지금 서두를 얘기한 것처럼요. 사실은 집 앞이라도 걷고 싶은데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도 귀찮습니다. 하지만 좋은 곳을 걷고 영화를 보고 좋은 이웃과 소통하지 않는다면 과연 내 건강은 계속 나빠지는 것뿐이겠죠. 현상 유지도 어려울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먹고 살기 힘들어도 살기 위해 우리 모두는 함께 건강해지면 좋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들은 교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원들끼리 서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만나서 과연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저가 무슨 훌륭해서 또는 교수님이 이렇게 해라 또는 뭐 아까 말씀하셨죠 보건소에서 이렇게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하려고 한다. 별로 우리 피부에 와 닿지도 않고 지나갑니다. 근데 내가 내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직접 모두들이 참여하셔가지고 우리가 만들고 싶은 공동체가 뭔지 그리고 모여서 뭘 할 것이며 무엇을 하면 과연 행복한지 이 롤 페이퍼를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적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함께 해서 얻어낸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모이면 무엇을 나누고 싶고 무엇을 실천해야 할 것인가를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결론을 보면 우리가 만들고 싶은 생활 공동체는 무엇인가? 아주 쉬운 것,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것. 서로 안부를 묻고 식사를 나누고 모여서 걷고 영화를 보고 인문학을 공부하고 생각을 나누고 서로 돕고 공감하면서 이웃에게 건강을 전하고 지역을 전체를 나의 이웃을 건강하게 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자 모였기 때문에 그 하고 싶은 것들을 나름 이렇게 소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걷기, 몸마음 포레스트, 영화를 보기, 인문학, 달리기, 여행, 지역문화 이렇게 보시고 우리가 실제 이러한 소모임들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는 앞으로 사진과 더불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은퇴한 저희와 함께 하고 있는 회장님께서 나는 은퇴 후 버킷리스트 1번이 강원도는 바위길도 잘 형성이 돼 있고 또 해파랑길도 동네 안을 쭉 따라 해파랑길도 잘 돼 있습니다. 가옥길은 한 20구간으로 돼 있고요. 해파랑길은 50구간으로 고성에서부터 쭉 이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은퇴 후에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걸어야 되겠다. 이게 버킷리스트 1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게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합시다. 그래서
걷기, 해파랑길을 정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모여서 걷고 좋은 곳에서 단체 사진도 찍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먹을 것. 네. 우리가 회비도 없어요. 지원금도 없어요. 예, 회비와 지원금을 받는다면은 그건 뭐 남의 돈이잖아요. 저 대를 여기 와서 처음 해보니까요. 회비를 3만 원씩 걷어요. 그리고 하는 것은 먹거리 찾아서 가서 먹고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뭐도 없어요. 잘하면 거기서 아들 자랑 아니면 남편 흉보는 거 뭐 이걸로 끝이에요. 별로 생산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돈이 내가 낸 돈인데 남의 돈처럼 그냥 쉽게 메뉴를 고르고 씁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저희들이 영화 보는 소모임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저희 회원 중에 아까 롤페이퍼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하고 싶은가 하고 정했을 때 나 영화관 한 지가 한 10년이 넘은 것 같아. 그리고 바빠서 나 영화 그거 꼭 봐야 되는데 못 봤어. 근데 그거 혼자 찾아서 뒤져서 볼까요? 아니요. 더욱이 주부들, 더욱이 뭐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 어렵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 부분을 맡아서 해주시는 회원이 계셔서 찾아서 이렇게 외국 영화는 더빙까지 받아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영화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10년 못 본 회원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분이 시발점이 돼서 우리 다 같이 보자 하니까 우리가 도망하는 거죠. 함께 영화를 봅니다. 저도 여기에 지나간 영화 중에서 레터스 줄리엣이라는 영화 한 2010년도에 제가 보고 굉장히 가슴 설레고 나도 첫사랑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영화를 그거 한번 다시 보고 싶다 했더니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봤어요. 다들 마음 설레이는 기분으로 영화를 보고 이렇게 중요한 것은 저희 모임에서 이게 지속 가능한 이야기는요. 항상 먹는 게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먹는 거를 회비로 주문해서 먹는 게 아니고요. 냉장고 뒤져서 있는 거 싸들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펼쳐놓은 음식들이요. 인류 호텔 뷔페 부럽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합니다.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다들 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표정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의 표정들입니다. 보시면 알 거예요. 또 여행 이건 저는 차가 없습니다. 근데 역마살이 끼었는지 싸돌아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혼자서는. 그래서 여행 모임을 한다. 자 보시면은 벚꽃이 피었다. 또는 뭐 낙엽이 진다고 눈 오는 곳을 가자는 둥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모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행 힐링 모임이 이루어졌고요. 달리기 사실 우리 처음 출발은 달리기부터 건강을 지키자 하고 달리기부터 시작했는데요. 달리기 또한 전문적인 회원이 계셔가지고 저희 핸드폰에다가 런데이를 깔아주셨어요. 그래서 그 앱 소리를 들으면서 1분 걷고 2분 뛰고 이런 것을 반복하면서 걷는 것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런 것을 하면서 여기에 보시면 이 할머니가 86세입니다. 처음에 나오시기 싫어하고 나 다리 아파 못 뛰어 못 날 보고 뛰라고 그래. 걷는 거 나 그것도 힘들어 하셨는데 나오시기에 힘들으셨지만 지금은 30분을 뛰십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들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본이 되고 있어요. 할머니도 하신다. 그리고 할머니도 30분 뛰신다. 그러니까 그래 이 본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리기도 하고 이 또한 디프리가 좋습니다. 집에서 내가 평소에 마시던 차, 커피 또는 조그만 스낵 이런 것들을 준비해 와서 언제나 저희는 행사나 또는 이 프로그램을 끝내고 나면은 디프리가 장난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래서 차를 여기 또 이제 강릉 원주대 트랙을 저희들이
전문적인 곳 아닙니까? 발목도 안 아픕니다. 잘 닦여진 트랙을 1분 걷고 2분 뛰고 이것을 반복하면서 시간이 되면 한 40분 소요되나요? 이렇게 하고 나면은 대학 근처에 여행자 쉼터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짜 무료입니다. 예, 거기 가서 싸가지고 온 차와 다식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전문적인 얘기 아니에요. 일상의 수다를 털어놓는 겁니다. 행복합니다. 그래서 또 여기 보시면 박웅숙 교수님 계시잖아요. 든든하죠. 그래서 일상 내가 몸이 불편했던 점이 있으면은 여쭤도 보고 또 서로 또 살아가면서 좋았던 이야기들도 나누고 이렇게 해서 뒤풀이가 항상 따라서 행복하다는 것 전해드리고요. 저희들 그 회원 중에는 창작 무용을 전공하셔가지고 연구소를 갖고 계시는 분이 있으셨어요. 그 우리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뭐 여러 가지 달리기도 하고 여행도 가고 뭐 이런 걸 하시다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평상시에 쓰지 않는 근육 같은 건 내 몸을 살피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재능 기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제가 여러분들의 건강을 살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좋다. 그래서 이 몸마음 포레스트가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 아랫부분은 우리 회원님의 연구소고요. 위는 가끔 이렇게 명상처럼 여기 천혜의 자연이 있는 바닷가잖아요. 그래서 석양이 깃든 바닷가에서 이렇게 명상같이 명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몸에 대한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는 근육들의 그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선생님이 회원님이 일러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운동하면서 잘 안 되잖아. 사람마다 쓰임이 다르고 몸이 불편한 분도 계시니까. 저 같은 경우도 무릎도 아프고 뭐 허리도 아프고 제 나이가 얼마나 돼 보이세요? 쓸데없는 얘기일까요? 네? 70, 50. 언니 이따 만나. 70? 너무너무 정확하지만 그래도 더 77입니다. 77. 그래요? 어머 박수 칠만한가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런 모임 때문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77, 48년 쥐띠입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무릎 아프다 뭐 하는데 이 모임을 하면서 건강과 행복 그대로 얻는 겁니다. 왜? 우리가 좋아서 스스로 찾아서 함께 친해지니까 그렇게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바닷가에서 힐링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얘기하다가 잠시 그거 한 거는 이 그 회원님이 이렇게 내가 아까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그러니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집에 가서 이 운동을 아침 저녁으로 한 5분 10분씩 지속하세요 하고 사람마다 다른 불편한 부분을 잡아주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어디 가서 이런 거 진료받고 하겠어요. 그래서 저보고도 이렇게 벽에서 앉았다가 벽 붙잡고 안 붙잡으면 잘못되니까 벽 붙잡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라고 알려주시고 또 다리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나쁘니까 이렇게 벌려서 하면 몸의 중심이 어떻게 되니까 하라 그러고 이렇게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요. 허리도 안 아파요. 계단도 막 다니고요. 심지어는 해파랑길 6시간, 8시간도 막 걷습니다. 대단하죠? 네. 여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다 놀랍니다. 그 다음에 인문학. 우리 뭐 인문학 하면은 다 어렵게 생각하잖아. 뭐 살림 살고 뭐 살기 바쁜데 무슨 인문학이야. 그러는데 어려운 책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저 독서 모임 얼마 하다가 때리쳤습니다. 못 읽어가요. 제 시간에. 처음에는 좀 열정이 있어서 한두 번은 읽어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이야기 나눴어요. 그 다음부터 밀려요. 하게 안 돼요. 그러면 숙제를 안 했는데 어떻게 참여합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하게 되고 결국은 끝나요. 근데 여기는 좋습니다. 몸과 마음만 가져가면은 이렇게 우리 회원 중에 한 분이 EBS 위대한 수업을 찾아서 여러 가지 뭐
세계 석학들이 한 얘기들을 들려줍니다. 한 30분 듣나요? 40분도 안 되게 듣고 중요한 건 또 뒤풀이를 합니다. 네, 이렇게 음식도 싸가 이 음식 보이시죠? 집에서 다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먹고 이야기 나누고 표정들 행복하죠? 네. 음식 먹고 싶지 않으세요? 먹고 싶어요. 예, 이렇게 가져와서 먹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데 중요한 건요. 저 혼자만 다 좋다고 감상을 하면은 제 마음이나 머리가 주목만 하겠잖아요. 같이 후기를 나누면요. 10분이 나누면 10분의 지식이 저한테 들어오고요. 100분이 나누면 100분의 지식이 생각이 저에게 들어옵니다. 얼마나 공짜로요. 돈 안 받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 이래서 우리는 후기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지금 지역문화라고 하는데요. 많이 힘드신가요?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여기 지역문화가 저희가 살고 있는, 저도 강릉에서 태어나진 않았어요. 대구에서 태어났어요. 네, 대구 태평에서 태어나서 이제 초등학교 4학년까지 대구에서 다녔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직업 따라 강릉으로 오는 바람에 와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또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니면서 결혼도 서울서 하고 30년 넘게 서울서 살다가 마지막 이제 저희 친정 부모님들 때문에 또 강릉을 와서 이렇게 이런 지역민들과 함께. 근데 강릉 사람들이 이상하게 강릉에서 태어나지 않고 이러면은 강릉 사람 아니라고 처음에는 그랬어요. 이 대관령이 막혀 있다 보니까 지역색이 아주 짙습니다. 그래서 안 끼워줬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조금씩 배제가 되고 또 물갈이라 그럴까요? 본토분들이 좀 많이 이렇게 자기 이동을 해가지고 이제는 서로 뭉쳐서 다 네 사람들이 되고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저희 지역에 이런 훌륭한 분들을 많이 갖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도 맨날 밥 먹기 바쁘고 일하기 바쁘고 하면 알게 됩니까? 모르잖아요. 이런 단체에서 모여서 함께 활동을 하면은 내 지역이 얼마나 좋고 내 지역에서 난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서로 지식을 공유하다 보면은 자랑스럽고 자부심이 생기고 뿌듯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얼마 사실은 이따 보시면 알지만 1년 반밖에 되지 않은 이 모임이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면 나옵니다. 네이버에 이렇게 나오는 거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네이버에 등재가 돼 있고요. 이렇게 홈페이지를 보시면 강릉 건강 플러스 협동회를 찾아 들어가 보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소모임도 이렇게 하나하나 소개되어 있죠. 예. 그 다음에 이 홈페이지에 여러분들 댓글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느 5년, 10년 된 단체 못지않게 잘 올라가 있고 관리가 됩니다. 이거 상근자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회원 중에 서로 올리고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협동회 현재 운영을 보면요. 창립일자 언제입니까? 22년 11월 9일. 22년도 말이 연말경이에요. 그러면 23년도, 24년도 지금 6월이에요. 1년 6개월 정도, 7개월, 2년이 채 되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회원이 약 160명 정도. 건사모 임원, 건사모라고 하는 임원은 어떤 임원이냐면은 누구든지 시간이 좀 있는 분들, 이런 분들로 꾸며져서 이분들이 다음 달에 계획을 서로 물어서 다시 세우는, 며칠 날 합시다. 그때 너무 모이는 시간이 안 맞습니다 하면 시간 조정하고 이러는 게 건사모 임원입니다. 그 다음에 소모임이 8개 아까 봤죠? 있고요. 홈페이지 게시글이 지금 이거는 한참 전입니다. 305개. 뭐 부지런하신 분은 한번 이렇게 세보시죠. 더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자, 지원금이 없습니다. 회비도 없습니다. 상근자는 물론 없습니다. 우리들이 다 대장입니다. 저도 이름만 붙여준 것 뿐이지, 예, 다 저희들은 임원입니다. 그래서
회원님들이 협동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얘기합니다. 협동에는 뭐가 다를까요? 자, 건강과 행복은 누구나 원합니다. 여러분도 원하지 않습니까? 원하지요. 예, 이왕 사는 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가끔 우리는 이것을 얻기 위해서 돈이 있으면 된다고 돈 버는 데만 온 시간과 정성을 쏟다 보면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예, 병을 얻게 되고 할 일을 못하게 되고 그래서 누우면 그때 후회하죠. 아, 내가 좀 더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걸. 아, 내가 좀 더 가고 싶은 곳을 갈 걸. 좀 더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걸. 후회하면 뭐합니까? 이미 그때는 놓친 때인데. 그래서 건강과 행복은 누구나 원하지만 지금은 돈만 벌면 자본주의가 이게 망치게 하죠. 돈만 있으면 행복도 건강도 사랑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나요? 아니요. 다 얻을 수 있나요? 예,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현재는 모든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된다고 하기 때문에 고민 없이 돈 버는데 자기 시간을 다 써요. 그러고 나서 후회를 하게 됩니다. 인문학으로 말을 하면요. 인문학이 뭡니까? 사람 사는 학문이잖아요. 즉 사람의 사람 냄새, 사람답게 사는 극대화된 이런 학문이 인문학인데 요즘 인문학이 뭐 이제 돈 가지고 막 하다 보니 물질로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인문학이 서서히 등장을 해서 어디를 가나 인문학입니다. 이제는. 근데 이런 인문학은 이러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건강하고 행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돈 버는데 많이 이렇게 시간을 쓰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인문학에 나오는 인문학답게 사람답게 사람 냄새 풍기고 살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속해 있는 이런 건강 플러스 협동회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 혼자는 어렵지만 어때요? 함께하면 내가 영화를 막 뒤져서 못 보지만 우리 회원 중에 누군가 찾아서 보여주면 볼 수는 있잖아요. 또 누군가가 차가 있으면 함께 떠날 수 있잖아요. 누군가가 나는 반찬 요만큼 가져왔는데 누군가가 가져와서 보태면 많아지죠. 색다른 반찬이 되죠. 아, 너무 행복한 거죠. 저는 밥 시간만 기다려요. 그래서 이렇게 뚱뚱해지기도 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우리의 힘이 모여 건강한 환경을 만들고 따라서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아닌 스스로 협동, 즉 우리는 회비도 없고 지원금도 없지만 만약에 회비나 외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까 교수님 말씀 잠깐 뒤에서 들었는데 그 성과물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진 찍는데 시간을 다 보내고 또 정산을 해야 되니까 제대로 써야 되잖아요. 정산하는데 다 시간을 허비하고 그럼 우리는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의 쓰임새나 그런 것을 따라서 그 일을 해야 하는 건가요? 그런 걸 싹 빼버리는 거예요. 그런 불필요한 일들. 그런 걸 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 없다? 지원금 필요 없다. 회비도 필요 없다. 좋아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하고 싶은 거 하자. 그게 우리 건강 플러스 모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상근자가 없기 때문에 상근자의 돈을 줘야 하는 일이 없어요. 근데 상근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을 줘야 되잖아요. 왜 일을 상근자가 하니까. 그럼 우리는 일 안 해도 되죠. 또 게다가 모든 일은 당연히 상근자만 하게 돼 있어요. 왜? 돈 받는 사람이니까. 그 별로 의미가 있을까요? 저도 사실은 반은 일을 하고 반은 봉사를 해요. 제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저는 죽기 전에 봉사를 10,000시간 하고 죽으려고 작정을 해서 좀 젊게 오래 살려고 합니다. 10,000시간. 많죠?
여러분들하고도 얘기했으니까 지켜야 되겠죠. 지금 한 7,800시간 했어요. 네, 봉사왕은 뭐 2007년 받았나 2006년도에 받았나. 예, 그런데 전 또 가끔은 따집니다. 우리 그 성당에서는 이 나눔을 하고 이러면은 마일리지가 쌓여서 나중에 자기가 이렇게 힘들 때 받는다고 합니다. 마일리지로. 근데 우리 봉사 마일리지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나의 건강한 때는 내가 반납을 하지만 우리 그 연금 받듯이 세금으로 반납하지만 내가 능력이 없거나 아파지면은 나를 누군가가 위해서 케어해 줄 수 있는 이런 보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했더니 그것 또한 네 바라고 하는 거라서 안 된답니다. 봉사는 자발적으로 무보수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나보고 그런 말 하는 자체가 잘못이라 그래서 그냥 입 다물었습니다. 그래 내 몸은 내가 지키자. 그래서 다물었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게 뭘까요? 살아생전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비를 걷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회비 낼 수 있는 회원들이 모이죠. 3만 원을 걷는다 그러면은 나 3만 원 낼 수 없죠 하는 분은 회원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회원이 못 되죠. 그래서 회원을 모을 때 회비가 필요하다면 회비를 낼 수 있는 회원이 모일 테고 또 그 회비로 밥을 먹는다고 하면은 여행을 간다고 하면은 당연히 거기에 해당되지 못하는 분은 참여를 못하죠. 근데 저희 협동회는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래 나 한번 가볼까? 언제든지 오셔서 하고 그 다음 상황으로 이어가시면 되고요. 또 부득이 못 이어가시면은 못 이어가셔도 됩니다. 열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그날까지. 예, 그래서 우리는 돈이 아닌 우리 스스로의 협동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운전하는 분은 운전으로 저 반찬 좀 잘 해가거든요. 그 반찬으로 과일을 사온다든가 간식 또는 뒷정리를 함으로써 자기 힘을 보태면 되는 겁니다. 이게 협동이 아니면 가능할까요? 협동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른 단체는 돈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내는 회원이 최고입니다. 저희 그렇지 않아요. 돈을 안 받으니까. 그래서 함께 밥을 먹다가도 어떤 새로운 분이 오셔서 거기 뭐 각자 가지고 온다며 그래서 오시면서 과자를 사가져 오면은 없었던 과자가 보태지니까 행복한 일이죠. 그래서 누가 얼마를 내고 더 기여했느냐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여서 함께 하는 것이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얘기 드리고 싶고요. 우리의 건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모든 행정적인 일들이 잘 안 되는 이유가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돈이 끊어지면은 모임도 끊어지고 사업도 끊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활 기간에 저도 좀 몸담아서 봉사를 해봤는데요. 자활에 주어지는 돈이 다 쓰이면 그 다음에 재생을 못해요. 힘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 자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마음과 몸이 반 이상만 있다고 해도 이어갈 수 있을 거예요. 돈 안 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을 보태고 내 정성을 보태고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봉사도 하고 일도 하는데 일하는 데는 결국계를 내면 돼요. 왜? 돈을 안 받으면 되니까. 근데 봉사하는 데는 결국계를 못 내요. 봉사 무료인데 안 가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너무 중요해요. 꼭 가야 돼요. 내가.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임은 현재 참여하고 그래서 여기도 뭐 쭉 보시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회원 중에 협동국장님이 10년 동안 영화 못 봤다 그래서 영화 보기 했고요. 회장님이 해파란 길을 은퇴 후에 걷겠다 하는 거 우리 지금부터 걸읍시다 해서 지금 꾸준히 걷고 있고요. 제가 여행을 가고 싶지만 차가 없어요. 근데 차 있는 분이 함께 해서 가고요. 더욱이 기차 여행도 합니다.
이 기차 여행도 저는 기억 속에 너무나도 생생하게 남아요. 완행열차를 타고 그 철암의 단풍 구경을 기차 여행으로 갔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기차를 우리가 전세 냈듯이 기쁘게 갔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사이다, 이제 완행열차니까 옛날 70년대를 소환해서 사이다, 뭐 계란, 김밥 이런 것들을 줄줄이 사가지고 표를 뭐 3,000원, 4,000원 주고 끊고 들어갔는데요. 다른 객석 분들도 계시잖아요. 낯선데 함께 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화장실을 다녀오다 보니까 빈 객석에 주럭주럭 두세 칸을 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승무원에게 우리 이렇게 단체로 나이들 이렇게 모임해서 여행을 가는데 저 빈 객석 객석에 옮겨가도 빈 칸에 옮겨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쾌히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회원들 다 글로 옮겨가니까 전세 내지 않았습니까? 몇천 원짜리 티켓 끊어서 전세로 가서 수다 객석이 하나 통째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 똑같이 수다 떨고 김밥 먹으면서 사이다 마시면서 계란 먹으면서 저는 그 추억이 아직도 떨립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 일을 혼자서 그렇게 할까요? 할 수 없죠. 함께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소모임은 10개나 되는데 하고 싶은 일 지금은 10개, 8개지만요. 저희 회원들 중에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에 이렇게 한 분이 재능을 갖고 있는 분이 기꺼이 오늘 하모니카 불어준다 그러고 하모니카 한 5분, 10분 붙습니다. 기타 쳐주십니다. 우리 회원 중에 오카리나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너무 좋아요. 아마 이분들이 또 모여서 악기를 가지고 아마 연주하는 소모임을 만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 중에는 강릉시민 합창단에 속해 있는 분이 있고 우리 회장님은 어디든지 노래 부르라 그러면 가요를 아주 당신 마음대로 이렇게 뿜어냅니다. 이런 분들이 또 모여서 소모임 노래 부르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있는 소모임에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당연히 늘어나죠. 왜?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다 해야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모임은 소모임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우리 모임은 현재 참여하고 싶고 서로 도와서 힘을 보태고 싶고 저도 고민합니다. 월요일날 반찬 뭐 해가지? 이번엔 뭐 해야 되겠다. 누가 또 좋은 재료를 줘요. 그럼 월요일까지 며칠 안 남았네? 아껴요. 그리고 월요일날 갖고 와요. 이렇게 해서 참여하고 싶고 도와서 힘을 보태고 싶고 또 나오고 싶고 또 평상시에 안부를 묻고 이렇게 해서 결국 내가 좋아하는 이 모임에 사랑하는 이웃을 참여시키고 싶은 에너지도 생깁니다. 제가 좀 신들린 것 같아요. 뭐냐면은 왜 종교인들이 신앙에 푹 빠지면 전도를 너무 열심히 하시죠. 그 사람이 어쨌든 저 여기 푹 빠져가지고요. 보는 사람마다 건강 플러스 의리 들어와. 바빠. 하나같이 바빠. 할 일 많어. 뭘 하는데 어찌됐든 바빠. 존중해야죠. 열심히 바쁘게 하세요. 그래도 시간이 만약에 되시면 내가 초대를 할 테니까 보시고 시간이 되시면 참여해 주세요. 언제든지 또 한 번 나왔다가 안 나오셔도 됩니다. 자기 시간이 되면 돼요. 부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시간이 되면 오시면 돼요.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회원들 각자가 참여해보니까 좋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시죠.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전도사가 되고 에너지가 생기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심지어는 정규 모임까지도 결분할 정도로 좋아지는 겁니다. 소소하지만 우리의 모임이 성공적으로 이렇게 계속 지속되는 이유를 해보면은요, 좀 해봤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이게 좋을까? 성공 요인 1번, 밥상 나눔. 1등입니다. 밥상 나누는 게.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배부르고 맛있는 거 먹으면 절로 표정은 좋아지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싸와서 먹는 게 아니고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회비를 3만 원 내고 2만 원 내서 어디 가서 먹었다. 이런 감동이 있을까요? 없죠. 예. 그리고 혼자 뷔페 가서 맛있게 먹는데 웃음이 있나요, 거기에? 없어요. 아무리 진수성찬을 먹어도 웃음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싸가지고 와서 나눠 먹으면은 절로 웃음이 생기고 절로 행복해지고 절로 소화도 잘 되고, 예, 이거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옛날에 사실은 이렇게, 예, 음식을 주고 받으면서, 저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담 너머로 뭘 죽을 끓였는데 맛있다 그러면 영순이에 막 들고 담 너머로 냄비가 오고 가고, 그런 기억들도 있으실까요? 네, 저는 있어요. 예. 네,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품앗이를 하면서 서로. 그것을 이제 우리가 바쁜 세상 속에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진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면은 돈이 없어도 여유가 없어도 오히려 풍족한 식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공동체입니다. 마음과 여유를 나누고 서로 돕고 배려하는 마음이 이런 공동체를 지속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성공 요인은 생활 나눔입니다. 우리 요즘 내 얘기 별로 안 하죠, 남한테. 예. 요래 봐서, 예, 좀 자랑할 만한 거 아니면 흉 안 잡힐 만한 걸 하지 잘 안 해요. 근데 이렇게 밥상을 맨날 나누고 맨날 뭘 행사가 끝나면은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하다 보면은 저희는 또 일주일 만에 만나는 경우가 더러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5일에도 만나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길면 일주일, 짧으면 5일 만에 만나서, 물론 그 사이에 회원들끼리는 번개팅도 합니다. 근데 그런 거 제외하고는 5일 내지 일주일 만에 만나면 그동안 일주일 동안 뭘 하셨습니까 하고 생활 나눔을 합니다. 그러면 주저리 누가 왔고 친척 누가 왔고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했고 어떤 변화가 생겼고,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털어놓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사소한 생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그 사람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우리는 친지나 가족보다 더 서로를 알게 되니까 뭐든지 챙겨주게 되고 도와주게 되고 어려움을 함께 하게 되고. 저 아들이 서울 살지만 아들 필요 없습니다. 예. 가끔 왜 손녀 안 보고 싶냐 그러고, 어머니는 뭐 아들밖에 더 한 명이거든요, 아들이. 그러니까 나 아프면 저밖에 더, 아니 난 너 그렇게 아니야, 나 여기 얼마든지 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큰 소리 빵빵 합니다. 왜? 이웃이 있기 때문에. 예, 중요하죠. 걔네들이 무슨 직장 다니면서 월차 내고, 예를 들어 뭐 죽으면 왔다 갔다 한다면 월차 내고 오겠지요. 근데 뭐 사소한 일에 월차 내고 오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나와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나의 보호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아셔야 되는데, 저나 사는 내 새끼, 내 딸, 내 가족, 예, 내 식구만 찾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좀 안타까워요. 예, 그래서 이 모임이 왜 자꾸만 생각나고 참여하고 싶을까요? 이유는 이렇게 생활 나눔을 하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이나 또는 변화나 생활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했던 친밀감이 회원들을 보고 싶게 하고, 또 다음에 메뉴를, 예, 생각하고 수다를 떨고 하는 이런 가정을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남 같지가 않아요. 나 같아요. 그리고 내 허물이 좀 있다 하더라도 아마 충분히 감싸주고 이해하지 않을까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성공 요인은 협동입니다. 협동. 우리는 상근자가 없으니까 결국은 우리 힘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총회를 하려고 해도 서로 인원이 많으면 나눠서 전화를 돌려야 하고요. 오늘 나눠드린 안내지도 여러분들이 리플렛, 예, 지금 안에 들어있지만 저기 리플렛이 있습니다. 저 리플렛을 보시면 아주 뭐 인쇄소 저리 가랍니다. 저거 우리 회원들과 함께 해서 만든 겁니다.
저 돈으로 하려면 엄청 비싸게 줘야 될 거예요. 또 저런 모습이 안 나올 거예요. 좋아서 했기 때문에 아까 교수님 막 그렇게 뭐 금년 이런 거 다른 것처럼 필요에 의해서 하면은 예, 거기에 마음이 담기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눠드린 안내지도 또 행사를 하려면 모두가 나눠서 회장이라고 해서 부회장이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솔선수범해서 함께 하나라도 우리 설거지어 교수님이 하시기도 하고 다른 교수님이 하시기도 하고 뭐 남자 여자 안 가립니다. 예, 나이 관계 없습니다. 누구든지 내키는 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하려고 해서 자리가 비좁아요. 예, 너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회비도 재정도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일이 아니면 사실 할 필요가 없죠. 행복하려고 하니까.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하는 일들은 다 행복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사도 식당에 가서 먹는 것보다는 우리가 싸가져 와서 하니까 그 싸가져 온 음식을 불평할 거예요. 그리고 또 불평할 정도로 맛없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어쩌면 그렇게 맛있는지. 예, 손맛이 다 거기에 들어있고 거기에 플러스 뭐예요? 사랑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집밥 좋다 막 그러죠? 뭐 특별히 그렇게 보기도 좋고 하겠어요? 근데 사랑이 들어있어요.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식구들을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사랑이 들어있어서 음식도 기가 막힙니다. 한번 예, 혹시 갔는 올 기회가 되고 저희들 홈페이지나 또는 단톡에서 무슨 일이 있다 하면 참여하셔도 됩니다. 전에 언젠가 대구에서 보건소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이 오셨다가 제 강릉 정신보건과 근무하시던 분인데 대구로 이사 가셨는데 마침 여기 올 기회가 됐는데 저희가 해파란길 걷는다니까 거기에 동참하겠다 그래서 걸으시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밥 먹은 거랍니다. 밥 먹은 거. 예, 도시락 싸서 밥 먹은 게 이게 기가 막히다고 얘기를 해요. 저도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여행도 도시락에 교통비만 드리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여기 고성까지 우리가 걷기를 했을 때도 그렇다고 어느 한 사람만 완전히 희생시켜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먼 거리 갈 때는 우리가 조금씩 3,000원, 5,000원 이렇게 걷어서 주유비를 줍니다. 물론 안 받으시려고 하고 이러지만은 그렇게 챙겨주는 돈뿐입니다. 그러니까 돈도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협동과 나눔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돈은 수단일 뿐이고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서 수단에 자기 삶을 다 이렇게 뺏기고 나중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허망하게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하고 후회를 하게 되죠. 그런 것을 안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돈은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고 협동으로 경험하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번에 또 좋은 일 한 가지를 괜찮으신가요? 이야기해도? 네, 우리 그 회원 중에 한 분이 직장을 은퇴를 하셨어요. 그랬는데 불안해요. 계속 매일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니던 직장을 은퇴하니까 뭔가를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싶은데 이제 막 이제 워크넷을 뒤졌겠죠? 그래서 어느 좋은 자리가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뭐 쓰라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력이며 이런 거는 뭐 본인이 있는 대로 쓰시면 되는데 거기에 뭐 직업에 대한 가치관을 써라. 자기 성격의 장단점을 써라. 뭐 직원 내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뭐 이런 거 써라. 나에게 맡겨진 직장의 상사가 나에게 어떻게 하면은 어떤 대처를 할 것이 너무 많으니까 나 이거 못 써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지원을 못 하겠대요.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 직장은 꼭 가고 싶은데 왜냐하면 공기업에 해당되는 곳이고 한 5년 이상은 보장될 것 같고 이래서 이 직장을 꼭 가고 싶은데 쓰라는 게 너무 많아. 나 이런 거 못해. 나 그래서 이건 기권이야. 이래서 왜 기권하냐? 한번 써봐. 하라는 대로 뭐 자기가 써보면 도와줄게. 함께 보자. 그리고 지원해서 안 되는 거는 뭐 서운하지 않지만 지원까지 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원합시다. 그래가지고 용기를 내고 쭉 그렇다고 저가 산 건 아니니까 그분의 그거니까 자기 생각을 2줄이든 3줄이든 써와라. 그리고 우리 회원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좀 문장이 매끄럽지 않은 것만 바꾸고 생각은 그분의 생각이어야죠. 당연히 그분의 일자리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 줬는데요. 30명 중에 1명 뽑는 게 됐어요. 네, 너무 좋죠. 이거 협동 아니면 됩니까? 안 되죠. 본인만 생각했으면 지원 못했죠. 그래서 뭐 첫 월급 받으면은 뭐 2분의 1을 뭐 잔치를 한다는 또 야단이 났습니다. 이제 그때 가면 또 이제 마음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던 어찌됐던 우리는 뭐 지원금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지만은 그분이 이제 한턱은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 힘을 합치면은 나 혼자 사는 삶은 별로 그렇게 아무리 훌륭한 박사님도 외롭게 사는 거예요. 뭐 삼성이 뭐 어떻고 뭐 어때요. 그냥 우리 삶이 행복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협동과 나눔을 훈련하고 있고요. 돈은 수단일 뿐이고 목적이라는 거 아까 협동 나눔 요인 3번 협동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건강 플러스 협동회는요, 우리가 원하는 건강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 돈이 아닌 무엇으로? 협동으로 이뤄내고요. 또 중요한 것은 누가 시켜서나 남이 좋은 게 아니고 남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우리가 하자고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이루어져요? 밥상 나눔을 하고 생활 나눔을 하고 수다를 떠는 거죠. 사소한 수다, 협동 나눔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 혼자 하기 어려운 이런 삶 속에서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도 있고 또 행복도 배가 되고 혼자 아무리 좋은 밥 먹어도 웃는 사람 몇 될까요? 혼자 밥 먹어서 실실 그 미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둘, 셋 모여서 밥을 먹으면요 너무 행복해요. 웃음이 끝나지 않아요. 어른이 될수록 웃음이 적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웃음을 찾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서로 만나서 협동을 하고 나누어 먹고 그러면은 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이웃과 주민들을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돈과 인력이 없으면 다들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 건강과 행복을 우리는 협동을 통해서 즐겁게 건강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건강 플러스 협동회가 바로 그러한 일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저 또한 그 일로 인해서 이렇게 행복하게 하루하루 설레면서 눈뜨면 설레고 가슴 벅차고 오늘 무슨 일이 있을까 하는 에너지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났네요. 어떻게 먼 길 오셨는데 주저리 별로 큰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를 보시면 느끼시면 됩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